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편하게. 오늘 그저 행정사 인천에 계시는 우리 행정사님들하고 어쩌다 토크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 행정사님은 네.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렸던 것 같고요. 네. 그 자기 소개 한번 네, 해주시죠. 저는 그 인천에서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박병욱 행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오세종 행정사님은 계양구에서 세종 행정사님 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자기 소개 간단하게 네, 한번. 저는 오세종 행정사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따서 세종 행정사로 그래서 계양구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후손 아닌가요? 오십니다. 예.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인허가 업무도 좀 하고 네. 있고, 저는 이제 토지보상 쪽으로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행정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2018년도에 이 개발하시는 분하고 연계가 돼서 그 개발 지역하고 저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래서 처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행정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예, 토지보상을 진행을 하면서 공신력이 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제3자인 공신력이 있는 그런 행정사나 법무사 이런 사람들이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때 제가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사 간판을 달고 그때부터 이제 영업을 하게 됐는데 영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행정사업을 했던 것은 19년도서부터 제가 이제 행정사 간판을 거니까 행정사가 무엇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맨 처음 시작한 것이 공사 지역에 대한 그 업무 협약 뭐 이런 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200여 건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진행을 했었고 다양하게 지금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제일 좀 고민스러운 게 수수료 부분이거든요. 이게 수임료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사들이 이게 업무가 어느 정도의 범위가 됐을 때 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적정 수임료가 있을까라고 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임료 조견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접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금액이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은 좀 적정하다. 아니면 이거 좀 과한 부분도 있다. 사실 저는 이제 인천에서 서울 쪽 사람들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해보면 서울 쪽 행정사 사무실은 아무래도 좀 세더라고요, 수임료가.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인천 쪽이 좀 낫지 않은가. 이게 어떤 책정된 금액은 없지만 혹시 직접 한번 해보신 거 금액적으로 어떠세요? 금액은 저는 그 작게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많은 이제 행정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쉽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내용 증명 같은 거. 보통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좀 적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변호사나 다른 타 영역에 있는 그 자격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만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과도하게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저도 어떤 의견서 비슷한 걸 이렇게 좀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적게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다고 과도하게 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 의뢰한 내용에 관해서 어떤 서류를 작성해주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 나름대로의 프라이드에 대한 가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게 받는 거는 그게 우리가 소멸되는 길이다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아니 이런 건 행정사한테 맡겨. 그래서 행정사가 예를 들어서 한 장 예를 들어서 내용 증명 같은 거 써줬는데 2, 30만 원밖에 안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소멸되는 길이에요. 최근에 저도 내용 증명 의뢰를 받았는데 의뢰인이 그런 거예요. 수수료가 얼마예요? 그러길래 저는 사실 저 한 20만 원 받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길래 그럼 다른 데 알아보셨나요? 그러니까 무슨 행정사가 이렇게 금액을 비싸게 받으세요? 그러길래 제가 그래서
저는 그래도 최소 기준은 장당 한 5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업무 수행을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글쎄요, 저는 내용 증명은 너무 적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20만 원 받는데 그게 적정 금액이에요. 내용 증명이 전화를 하든 아니면 직접 찾아오든 가끔은 전화도 없이 예고도 없이 직접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당장 해야 한다는 급하게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할 경우에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얼마 안 걸리니까 뭐 10분, 20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한 5만 원 정도 그렇게 받고 싸게? 예, 전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베끼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전화상으로 이렇게 오면 이제 상담 받고 일단 오시라라고 네.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을 봅니다. 제가 왜 그런 경험이 20만 원의 내용 증명을 작성을 해드렸는데 내용 증명을 20만 원에 해드리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에 투자하고 소요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20만 원 이거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분이 요구하는 내용 증명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완중을 가려야 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거는 50만 원 받았던 내용 거지. 증명을 예. 그죠? 근데 인사님도 50만 원. 예, 근데 가격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상무를 우리가 위탁받는 거잖아요. 네. 위탁받으면은 그게 그걸로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해서 그걸 딱 종료하지만 그게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예. 그 이후에 사건 네. 진행되는 부분을 또 상담하고 계속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이 컨트롤 해줘야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사님 난 그 좀 저도- 너무 아니, 5만 원은 앞으로 아니요, 그렇게 하면은 5만 원 이제 안 하는데요. 네. 왜냐면 제가 왜 50만 원을 했냐면 2번 보내드리는 걸 조건이고 그다음 제가 우편 발송까지 제가 다 해드리는 거 그렇죠. 조건으로 해서 2번을 한 건데 그분 같은 경우 제가 2번 다 해드렸고 결과적으로는 내용 증명만으로 네. 그분이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권자신데 내용 증명만으로 합의를 제가 도출을 해드린 경우에 50만 원인데 합의 다 도출하고 나니까 이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항상 우리 저 변호사하고 연계해서 제가 해서 내용 증명을 안 되면 변호사를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소개를 이렇게 좀 해드리는 편이다. 왜냐면은 이 토지 보상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변호사 많이 아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내용 증명으로 상해서 제가 끝나는 사례들이 한 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아깝더라고요. 네. 변호사들은 성공 사례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대놓고 얘기하기가 좀 네.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녹화 방송이죠? 예. 네. 왜냐면 예. 그거는 빼야 될 것 같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 소개를 해주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소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없이 변호사한테 아는 변호사한테 이렇게 한번 가보십시오라고 안내하는 것들은 네. 그런 크게 그렇죠. 문제되지 않아요. 아무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자 판단인데 제가 이제 많은 신뢰를 보면 위험성이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피해를 받은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그걸 방어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이제 뭐 변호사 많으니까 그 선택해라.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수임료 부분에서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는 이게 그 법무사 같은 경우도 등기가 싸요. 5만 원짜리도 있고 막 예. 있어요. 뭐 말소 등기 같은 거 되게 싸. 네.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다 하니까 예, 예.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그냥 그런데 그걸 받고 그건 이제 책정이 돼 있는 금액이잖아요. 법무사협회에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법무사도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의뢰인들이 와요 저한테 검사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할 필요도 없고 법무사한테 가서 해라. 뭐, 네. 뭐 변호사도 잘 그런 거 안 하지 말씀드리죠. 그렇죠. 법무사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가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법무사들이 지금 변호사들도 있고 어려운 거예요. 법률 시장이 다 하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서류의 작성이지
자기가 직접 하면 다 되거든.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자신님 박병호 행정사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몇분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오늘 뭐 인격만 보이죠. 그러니까, 아니 오늘 뭐저 식사하기로 해서 왔는데. 오늘 저 가볍게 네. 저희 행정사님들 이렇게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같이 못 빼고 해가지고 아니 뭐 저 세 명은 다 2차 접종 완료. 네, 다 2차 접종 네. 코로나 네. 2차 접종 다 완료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안전이 검증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시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 또 이렇게 영상 올리다 보니까 이 어쩌다 토크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생각나는 이야기 네. 간단하게 해서 하면 올릴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한 번 의뢰인 되는 분들은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무실을 이렇게 한 이유가 어차피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의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지금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예를 들어서 그 법원이나 구청이나 뭐 이런 데 앞에서 하는 분들은 그것도 괜찮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 하는 것도. 근데 그런 데가 아니면 좀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는 분들이 저 사람한테 이걸 하니까 이게 잘 처리가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법무법인 세 군데하고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거 그 부분은 아니고 그 얘기는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소개가 내가 얘기한 건 이제 우리 의행사님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저도 보니까 손 안 돼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해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혹시나 우리가 이제 저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근데 우리도 지부 차원에서 그게 있으면 법무팀이 있으면 아주 요긴하게 우리가 이 부분은 저도 네. 왜냐면 조직이라는 것이 법무팀이 있어야 돼요. 법무팀이 있으면 요긴하게 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천 지부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일정 부분 회비를 또 내야 되는 거니까 내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좋고 너무 이제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지. 근데 지금처럼 각계 입파를 해나가면 그거는 왜 어려움이 있냐면 공식적이지 못한 거야. 어느 정도. 우리의 일은 공식적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그 연결되는 고리가 공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이 행정사를 직업적인 걸 이렇게 좀 미래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전국에 지금 대한행정사회에서 등록돼 있는 행정사가 지금 업을 하시는 분들이 10,000명이라고 이렇게 통계 수치가 나와 있는데 10,000명에 보면은 또 휴업 중인 분이 한 10% 가까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머지 또 열심히 하시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요번에 제가 인천 지부장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인천에 실제 이렇게 또 현업에 하시는 분은 한 350명에 400명 사이. 그러면 뭐 정부로 따졌을 때는 한 20개 정도 시도지부가 있다면 사실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럼 과연 한 8, 9천 명이라는 인원이 실제 현업에 하고 있을까? 라는 사실 그런 또 걱정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제 친구들도 이제 제 동서도 이제 이거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천안에 살고 계신데 그분은 이제 그 의무 관련해서 그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하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퇴직하면서 한 40몇 년 동안 했으니까 하는데 그렇게 특성화가 되면 돼요. 근데 그 굉장히 좋은 거거든. 이제 그분이랑 이제 제가 얘기해서 이제 그 어떤 아이디어를 듣는 게 뭐냐면 우리는 행정사니까 이제 법무사, 변호사, 행정사 만약 세 개만 두고 노무사는 뭐 제가 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친밀성이야, 친밀성.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 그 법무사보다는 더 친밀하겠지만 변호사보다 이 변호사가 그 어떤 서류를 봤을 때 야 이걸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친밀성을 가지고 자기 업무를 해야지 그분의 지원이 그거야. 그래서 저도 그건 상당히 동감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뭐 밥그릇이랄까 그걸 찾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쉽게 하면 안 돼. 그분도 그 얘기를 들어 내가 그분도 꽤 됐으니까 13년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그래요. 그렇게 해야 우리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해주는 일들이 이게 다른 분들은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뭐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며칠 동안 고민하잖아요. 뭐 일 하나 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마무리하려면 처음부터까지 하더라도 그게 서류가 나가서 그게 어떤 작용이 돼서 어떤 결과가 올 때까지 계속 우린 고민하잖아. 어떻게 하면 더 이런 고민 속에 그런데 그런 게 엄청난 어떤 그 자기의 노력이거든. 그게 다른 예를 들어 등기 같은 건 그런 거 쉬워요. 그냥 그렇죠. 거기에 넣어가지고 탁탁 쳐서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받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노하우와 그다음 소프트웨어를 거기다 이제 넣는 거야. 집약을 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판사가 보든 변호사가 보든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사들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맞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지. 그냥 단순하게 뭐 서류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 증명이 무섭게 생각하면 크고 다치는 거야 사실은. 내용 증명이라는 게 그게 소송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의뢰인이 오면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뭐 본인이 액수가 많다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하라고 그래 나는. 나는 그런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딱 맡으면 내가 끝까지 해줘야 되거든. 그 사람이 나중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도 내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어떻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서류를 내고 싶다. 이런 부분인데 그거를 그냥 그때 고만 했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그걸 해놓고 끝까지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그 사람을 그 한 번 보고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볼 텐데 그럼 나중에 뭐 문제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경력직의 장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출이라고 얘기하면 시험 출신들이 경력직의 그런 부분을 부러워하면서도 또 경력직이 없는 시출에 대한 장점이 또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하신 경력직의 이 장점을 잘 활용을 지금 하고 계신 거고 저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그 우리 이제 행정사님 같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 증명을 작성을 할 때 항상 그 맨 위에 관련 근거라고 해서 법규를 씁니다. 근데 그 법규를 쓰는 이유가 저도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쓰는 거고요. 왜냐면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법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를 저도 공부를 하고 거기다 문맥을 집어넣어 주면 상대가 봤을 때 아 이런 내용 증명 이게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되면 합의를 안 보면 내가 이런 처벌을 받겠구나 이런 이 부분을 내용 증명에 녹일 수가 있어서 저는 항상 관련 근거를 써줍니다. 그렇죠. 좋은 그렇죠.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내용 증명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뭐랄까 그 어떤 그 근거를 처음에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무기평등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표현을 하면 그 사람도 그걸 아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엄청나게 나중에 힘든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아까 경력증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결국이니까 이게 저희가 행정사가 됐으니까 우리 지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제 너무 축하드리지만 이제 이왕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틀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 출신은 이제 그 사람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이게 공생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거든요. 네, 이게 어떤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만 계속 몰려갈 것 같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기 한계가 있고 이게 그거를 적정한 분배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의 또 노하우 어떤 행동력이 있거든. 지금 저번에도 한번 우리 오영래 선생님이 지나가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에 관련된 일 같은 경우도 그거를 이제 행정사가 이제 단일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이제 좀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가지고 어떤 그 틀을 짜야 되는데 그러면 젊은 우리 시험 행정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 그러면 서로가 윈윈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그
나는 이제 이 부분 알고 있고 뭐 하겠다 그러면 어렵고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땐 그런 부분이 좀 서로 이렇게 그 합을 맞춰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앞으로. 그게 일본이고 그다음에 틀이 그 전에 틀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되고 틀을 준비한 입장에서 좀 지금 우리 박 의원님처럼 좀 이렇게 좀 대의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발전 방향은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어떤 그런 거를 봤을 때 행정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글로 이긴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연결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자기가 노하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노하우는 없어요. 정보 싸움인데 정보를 어떻게 가져와서 재단해서 그걸 그 틀에 맞게 하느냐는 거죠. 제가 적지 않은 기간을 미안합니다. 적지 않은 기간을 이렇게 행정사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사 업무의 거의 주된 내용이 사업계획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가 인허가 업무에는 당연히 또 사업계획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을 설립한다, 비영리 단체를 한다 했을 때 정관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또 들어간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통상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사업계획서에는 목적, 배경이 들어가거든요. 그다음 사업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이 들어가고,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다음에 활동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거기에 들어간 기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모든 일련의 사업에 대한 현황들이 그 계획서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박 선생님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정말 고민해서 그런 내용들이 한 번에 그 인허가 관청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저희들의 어떤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행정사 단일화되면서 사실 조금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제가 하나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대한의사협회가 있는데 대한치과협회가 따로 있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기술행정사 출신 분들이 아니 우리가 왜 대한행정사회 소속이야? 일반 행정사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없는 거고, 일반 행정사가 기술행정사, 회사행정사의 업무 영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왜 대한행정사에 소속이 되어야 되지? 라고 지금 반발을 숭을 걸어놨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그러니까 뭐 대한기술행정사협회, 회사행정사협회가 되든 외국어 번역행정, 이 사람들이 따로 이제 나가겠다는 어떤 독립적인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다. 근데 제가 좀 안쓰러운 거는 요번에 대한행정사회 행정사법 자체가 요번에 작년에 개정이 돼서 올해 이제 6월부로 시작이 됐는데 왜 그게 사전에 미리 검토가 돼서 행정안전부에서 걸러냈으면 이런 어떤 불협화음이 좀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런 불협화음이 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단합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1년에 지금 요즘 세태가 대한행정사. 근데 좀 안타깝고, 그게 왜냐면 그 단체라는 거는 여러 명이 그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모일수록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구에 사는 사람들 하면 그 사람들이 집단이 있는 거고, 거기 보면 뭐 황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그렇죠. 뭐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흑인만 보일 거야, 나는 황인만 보일 거야, 나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인간인데, 사람인데, 그게 어떤 단체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그렇게 따지면은 수없이 많은 또 어떤 지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기술행정사 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앞으로는 AI도 있고 있어서 뭐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될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봐요. 지금 행정 법률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그 법률이 있잖아요. 법률이라는 영역이 있죠. 그 법률 영역에 행정 법률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법률과 행정 법률의 영역이 있냐? 사실은 없거든.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절차는 행정법인데, 절차법이고, 소송에 관련해서 어떤 입증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그 실제법이 적용되는 것 말고는, 그거는 어떻게든 간 소송이 이루어지면 변호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뭐 법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모든 우리가 사람의 생활이라든가 뭐 사회적인 어떤 그 모든 사건이라든가 다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행정법률이 따로 있고 무슨 뭐 이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행정사협회가 단일화됐던 것을 내가
내가 볼 때는 모든 부분 사람들이 일단은 용인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 내에서 본인들이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건 되지만 단일 협회로 나간다는 것은 난 어리석다고 봐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단일화가 된 상태에서 모든 행정의 영역에 우리 행정사협회는 모든 행정을 통과하는 단일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행정협회인데 그 안에는 기술이 됐든 무엇이 됐든 뭐 번역이 됐든 다 행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정사협회 단일화된 그 안에서 자기들의 역할 그리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찾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을 성급하게 소송까지 해서 행정사협회의 모습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 행정사들이 지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이런 외부적으로 비치는 모습에서 저는 조금 좀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좁지 않나. 아니 뭐 이제 다른 그 영역사하고 이제 견주려면 본인들 나가서는 못해요. 안 되죠, 안 이게 돼요. 상대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는 본인들이 앞으로 많이 해나갈 것 같지만 결국은 일부만 내가 볼 때는 그 위에서 어떤 그 몇 명만 협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업무를 하는 대다수의 행정사 무슨 기술 행정사였든 뭐 그리고 뭐 번역 행정사가 됐든 그분들은 자기네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을 거야. 왜냐면 그렇게 되면 만약 나갔다고 치면 자 외국어 번역만 해 나머지 행정을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할까? 그렇게 근데 다 지금 법이 행정사 법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께서 이제 소송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승산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떠나서 이분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가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한데 사실 조금 더 사려 깊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 논의를 거쳐서 했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협업의 시대인데 행정사 협업의 시대인데 번역을 하는 사람 번역을 하는 행정사도 그렇고 뭐 기술행정사도 그렇고 뭐 기술행정사는 제가 그 영역은 잘 모르겠지만 결국 해상에 관련돼서 뭐 하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좀 목적을 가지고 공유수면에서 인간하는 그런 좀 사고를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결국 그것도 어떤 행정 절차법이기 때문에 물론 특수의 목적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자격증이 갈려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협업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 행정사의 단일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왜 이분들이 단일화되면 어려우냐면 지금 제가 저한테도 최근에 의뢰된 건이 있는데 그 중국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국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 국내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근데 대행을 해주는데 중국어 번역 행정사가 있으면 그 중국어를 지금은 중국어 번역 행정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이 동료나 이런 사람들 찾아서 이 자격증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한국 자격증을 중국어로 번역을 한다거나 해서 중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거기서 똑같은 우리의 절차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단지 번역만 하는 거지, 번역만 해서 보내는 거지. 이게 저는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행정사협회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그러니까 트랜스레이터라고 그러나 그 번역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서류 포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류 포맷 우리 작성해서 우리가 보내주면 거기서 번역해서 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단일화가 되고 하는 이유는 자기 영역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게 이유가 일차인데 거기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빠지겠다 자기네들끼리 하겠다 그거는 뭐 부인들 빠지면 몇 명 되지만 빠져도 상관없는데 그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어쩌다 토크를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진지하게 지금 시간이 길어서 저희들 2차 식사 자리 가서 어쩌다 토크를 계속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행정사의 미래는 저는 정말 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죠. 감사합니다. 오늘 파이팅하는 의미에서 오늘 소주 한 잔 기울이겠습니다. 네. 파이팅!